이준석 후보가 이제 사과에 대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사과할 거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이제 이 얘기부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TV 토론회에서의 저질 발언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결국은 이겁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지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천박하고 저급한 그런 삶을 살아왔고 또 태도도 안 바뀌느냐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다 보니 이재명 후보와 그의 아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뭐 형수와에 관련된 어떤 네. 쌍욕이나 새벽 2시, 3시, 4시에 꼭 전화를 걸어서 매일 아침 형수와 형에 대해서 형의 전화를 걸어서 욕을 해대고 온갖 그런 정말 정신적 고문을 해댔던 것과 그다음에 그의 아들이 사실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저질스러운 그런 글들을 부끄럽죠, 진짜. SNS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되게 좀 불안했거든요. 왜 불안했냐면 뭐 이준석 사태만이 아니라 이미 형수 쌍욕과 관련해서는 지난 3년 전에 한번 회자가 되고 소비가 됐었어요. 불안한 이유가 남경필 지사가 떠올랐습니다. 지방선거 때 네네. 남경필 지사와 경기도 지사 자리를 놓고 이재명 후보가 다퉜는데 그때 당시에 남경필 후보가 이 형수 쌍욕에 완전히 너무 과몰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 인터뷰든 아니면 토론이든 나가기만 하면 형수 쌍욕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시고 말씀하세요. 이거 들으시면 그냥 다 끝나요. 맞아요. 이것만 되풀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이 남들이 그걸 듣게끔 하는 게 자기가 나서서 할 일은 아니고 자기는 자기의 비전도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거기에 함몰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뭐랄까 피로도가 누적이 된 거예요. 그건 그런데 넌 뭐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가 됐든 뭐 한동훈 후보가 됐든 김문수 후보가 됐든 안철수 후보가 됐든 그 문제가 핵심이 아니다. 그걸로 너무 네거티브 하지 말자라고 조언을 계속 방송에서 했는데 어저께 이준석이 그거를 잘못 건드린 거예요. 어떻게 건드렸냐?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네네. 티키님이 네. 지금 우물덩어리를 갖고 있어요. 남들한테 뿌리고 있어, 막. 네. 그러니까, 와, 이거 우물덩어리입니다. 그러고 내가 뺏어서 내가 던지면 어떻게 되죠? 내가 오물덩어리를 던진 게 되지. 그렇지. 던져놓고서는 이거 티키님 거예요. 난 단지 티키님이 들고 있는 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뺏어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라고 한들 그 오물덩어리는 자기 손에 있는데. 맞아. 그러니까 그 발언, 즉 이재명의 아들이 했다는 발언을 굳이 그 아들은 특정 인간들만 들어가는 SNS에서만 볼 수 있는데 자기는 온갖 그 공중파가 전부 다 생방송을 하는데 그 발언을 특정인이 했다고 그걸 옮긴들 자기가 한 발언이 되지 그 특정인이 떠오르겠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자기가 뒤집어 썼는데 가장 큰 핵심 나 1분 넘어가고 있다. 팬코에서 재미만 있으면 괜찮아. 팬코에서 재밌게 벗어났어야겠다. 그러니까. 맨날 팬코라고 그 남초 그 커뮤니티. 사이트 커뮤니티에서 네네. 이준석 사진 보시면 굉장히 그런 거 많아요. 자기 그 회식을 한다거나 사람들이랑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딴 사람들은 전부 이야기하고 있는데 혼자 팬코해. 핸드폰으로. 팬코해.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발견하느냐? 네네. 팬코에 어떤 이야기가 딱 올라갔을 때 딱 고개 딱 들고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렇구나. 팬코를 그대로 옮기는 거야. 거의 그 수준이야. 팬코에서 시킨 대로 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 이 남초 커뮤니티가 당연히 지금 어저께 반응이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하고 옹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이 얘기를 어제 한 이유 목적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죠. 네. 자, 여러분 민주 진보 진영의 위선을 제가 폭로하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이때까지 저를 여성 혐오한다고 그러고 남녀 갈라치기 한다는 프레임에 가둬서 저를 공격해 왔지만 저 사람들은 정작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진영 안의 인사에게 이런 성희롱이나 성적 모욕, 성폭력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저렇게 애매하게 언급을 회피하고 심지어 쉴드를 치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의 민낯을 제가 폭로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목적을 갖고 어제 한 것인데 그렇죠. 그러나 그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하고 안 그래도 가장 높은 자신의 비호감도를 지금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67%로 이준석 후보가
대선 후보들 중에서 가장 높은데 그 비호감이. 높은 비호감도가 이제 천정을 뚫고 아, 그렇죠. 예, 하늘로 치솟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그러니까요. 봅니다. 아니, 보면 간단하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오늘 물어봤어요, 남편한테. 이 워딩을 그대로 나한테 얘기를 해봐라. 이 워딩 자체를 나한테 얘기를 해봐라. 남편도 저는 문제야, 아내잖아요. 아직도. 아내고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입에 올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럼. 인간이라면. 그럼. 그 문제를 제기를 하려면은 그런 상황 비슷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 문제다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말 그대로 내가 똥이 된 거예요. 맞아. 본인은 더해요.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글은 원래 처음에 발견이 된 거는 아무나 접근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뭡니까? 지금 공론화 시켰잖아요. 본인이 지금 그 급이라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하고 리더가 되겠다는 사람이 공론화되는 그런 자리에서 대선 토론이라는 그런 중대한 자리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인 거죠. 그리고 보면요.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 도덕적 둔감화를 시킨 겁니다. 이거 정말로 큰 책임을 져야 되고 앞으로 인격 수용이나 이런 통렬한 반성 없이는 대중 앞에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화가 나요. 그러니까 뭐 지금 사퇴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민주당에서는 모욕죄로 고발까지도 들어갔고요. 또 여기가 가장 이슈가 사실 여기는 당원이 그래 많지도 않은 상황인데 네. 탈당이 속출되고 네. 있대요. 아, 열받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교육부에 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네.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한 4주 정도는 인성교육, 대한민국의 인성교육을 좀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인의예지가 무엇이고, 삼강오륜이 뭔지 정도는 맞습니다. 우리가 좀 가르쳐 가지고, 그래서 절대 욕설은 누가 했던 욕을 옮기는 것도 안 되지만은 내가 하는 것도 안 되지만 남이 했던 욕도 옮기면 안 된다. 아, 그렇죠. 그리고 최소한의 어떠한 우리 도덕적인 관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교육부에 좀 건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사실. 네. 어저께 사실 뭐 똑똑한 거하고 좀 인성이 좋은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라고 봐야 별개죠. 되겠습니까? 아, 그렇죠. 어, 네, 다르죠. 네. 참, 어저께 이준석의 발언을 보고 네네. 발언을 보고 딱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저 김선동이라는 국회의원 기억하세요? 네네. 그 전남 무슨 연합 그러니까 경기동부 연합과 같이 아니, 완전히 저거 아닙니까? 진짜 국회에 저 체류탄 던졌던 분이죠. 최루탄 맞죠? 김선동 네네. 바로 자기가 운동권이었는데 운동하다가 네네. 주운 최루탄을 갖고 있다가 네. 농민들의 눈물을 여러분들한테 네. 그 느끼게 해주겠다 그러고 최루탄 딱 가서 네. 자기한테 뿌렸어요. 그리고 네. 주위에 뿌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자기 네. 자최루탄 뒤집어 맞습니다. 쓰고 네. 뒤에 정의학 국회의장이 네. 아직까지도 그 최루탄 연기 때문에 네. 좀 저기 뭐야 그 폐에 네. 폐에 문제가 있어서 곧 고생을 하고 계신답니다. 그 김선동은 제명당하고 형까지 살았죠. 그것 때문에 네. 불법 뭐 흉기와 관련돼서.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최루탄의 어떤 눈물을 맛보게 해주겠다 그러고 최루탄 자기가 가서 자기가 뒤집어 쓴 거잖아요. 이준석이 똑같은 행태죠. 아,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네, 제가 맞네요. 본 반응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게 네. 이런 정신 나간 짓은 트럼프도 안 한다. 이게 트럼프가 그 공식석상에서 또는 네네. 기자회견에서 그 막말을 하는 걸로 전 세계에서 가장 악명이 높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트럼프도 안 하는 정신 나간 짓을 요번에 이준석이 한 거죠. 지금 문제가 보면요. 이거를 지금 어제 이후로 지금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있어요. 맞아요. 예, 막 그림도 만들고요. 막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신나가지고 다들 막 그거를 올리고 하는데 아, 그 이게 코끼리 문제예요. 사진 보셨죠? 젓가락질하는 코끼리 진짜요. 밈 보셨죠?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아. 네. 아, 그리고 그 젓가락 얘기를 할 때 그 이준석이 본인도 내가 하기 싫지만 내가 하는 거야라는 뉘앙스를 주고 싶어서 막 찡그리면서 얘기를 해요. 그거 너무 가식적인 거예요, 저는.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글을 쓴 게 아, 진짜 연기력 너무 별로라고 막 그런 얘기까지도 하더라고요. 이제 어쨌든 본인이 똥볼을 찼다. 근데 네. 대학 캠프에서는 6층에서는 또 네네. 이걸 보고 네. 뭐 우리하고 생각은 비슷한데 또 하나의 관점이야. 단일화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새로운 변수가 새로운 생겼다. 국면을 맞이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 보면서 끝까지 야, 희망을 이게 참 버리지 않는 끝까지 거죠, 희망을 안 그분들은. 버리고 예.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근데 지금 이게 좋을까? 도움이 될까요? 그죠.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젓가락 발언하는 이준석 손을 덥석 담는다고 표가 오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네네. 정말 또 똑똑한 거하고 인성하고는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진짜
교육부에서 외국에서 우리 이제 공부하고 많이 한국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의무적으로 한 달 내지 4주 정도 커리큘럼을 줘가지고 정말 한국에서는 해서는 될 말이 있고 안 될 말이 있고 그런 부분을 좀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싸가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 그 부분을 가르칠 수 있는 건 부모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부모가 자식을 못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사회에서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소급해서 우리가 법을 적용해서 소급해서 그러니까 이제 2000년 이후부터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은 한국에서 의무적으로 우리 예비군 교육 받듯이 일주일에 나쁘지 않은 한 생각입니다. 4시간 정도 해서 역사 교육도 좀 의무적으로 시키고. 역사와 도덕과 우리 사회 규범에 대해서 절대 지금 우리 사실 지하철 타고 이러잖아요. 네네. 지금 없어졌잖아요. 지하철에서 어른들에게 자리 양보하는 게 없어졌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진짜 우리 좀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네. 이래가 오늘 뭐 되지 얘기가 않습니다. 있습니다. 네네. 진심이셨구나. 그러니까 아, 진심이 약간 좀 핑크성 소재인 줄 알았더니 아. 진심이셔서 아니 네네. 롤이 그 롤이 네. 우리 기자님은 저 되게 정색하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장난인지 진짜인지 진짜인지 우리가 잘 우리가 이렇게 헷갈려. 하실 때 좀 지루하다 그게- 싶으면 바로 치고 그게, 들어와야 그게, 됩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아니, 근데 어.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또 보수 쪽에서 문제가 뭐냐면요. 네네. 우리가 지난 정권에서 진보라는 영역에 있는 정치인들이 문제가 뭐냐면 너무 감정적이고 감성에만 호소하면서 일을 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수 쪽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감정과 감성이 약간 좀 뭐랄까 좀 이성보다 좀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그거를 도외시하는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아, 네. 우리가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성만 가지고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감정과 감성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를 우리 보수 정치인들도 다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서 한 번 더 접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정색. 예. 하여튼 이준석의 죄송합니다. 아니, 계속 아니 하세요. 할 말이 아니, 무조건 좋아요, 좋아요. 무조건 패널이 우선입니다. 그럼요. 이준석이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동탄의 기적. 그러니까 뭘 주장하냐면 동탄에서 자기가 국회의원 됐는데 여론조사가 블라인드 그러니까 이 오늘부터 공표 금지 기간 직전까지는 10%포인트 뒤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막상 까보니까 3%포인트 이겼더라.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사실 동탄의 기적은 네네. 일정 부분 이준석의 모친이 행한 거예요. 이준석의 모친이 직접 그 유세현장에 뛰어들어서 뭐 울면서 아들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게 상당히 먹혔거든요. 네네. 그리고 뭐 끌어안고 아들을 막 울고 그런데 모친도 이번에는 구하지 못할 상황이다. 아, 그렇죠. 아, 네, 그렇죠. 예, 이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어제 그 대선 토론에서 그 장면을 딱 보는 순간 무슨 네네. 생각이 났냐면 그동안 대선 토론에서 가장 폭발력 있던 그 발언이 내가 MB의 아바타입니까? 2017년 대선에서 안철수 제가 발언이었잖아요. MB 아바타입니까? 드디어 그 아바타 발언을 능가하는가 제 앞으로 길이길이 인구의 회자될 젓가락 발언이 나왔구나. 아, 예, 실망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발언이 묻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저 선출직이니까 자기 큰 젊은 지지 기반 중에 한 부분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네. 무조건 꼬리표. 근데 꼬리표. 국회야 뭐 자기 지지 기반이 여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개혁신당도 또 사실 캐릭터가 이준석이 지금까지 해왔던 게 사실 젠더 갈등과 네. 그다음에 세대 갈등을 맞습니다. 그렇죠. 일으켜서 갈라치기 하고. 특정 군만 자기 이렇게 네. 지지하게끔 만들어 왔는데 그것을 버려야만 할 때가 이제 도래한 아.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선거에서 네. 지금 어저께 그 발언도 분명히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 눈에는 이게 뭐가 잘못됐어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기려면은 중도층을 끌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자기한테 표를 안 주던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게 그렇죠. 선거인데 그렇죠. 지금 그걸 얻기는커녕 있는 지지층마저 떨어져 나가게 하게 된 그런 엄청난 똥꼬를 찬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 제가 네. 어제 오지 못한 거는 제가 그 성별 영향 평가 위원회 위촉이 돼가지고 거길 다녀왔는데 저는 평소에 성별에 관해서 젠더 갈등에 대해서 제가 여성이지만 이 여성을 피해자화하고 약간 낙인 찍기는 저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남자들도 분명히 그에 대해서 피해를 받는 부분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화가 난 사람들이 이제 이대남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그 계층은 별로 잘못이 없는데 좀 약간 화풀이 대상으로 여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네네. 근데 어제 그 상황은요, 정말로 그 사람들까지 지지자들까지, 저 사람들의 여성관이나 성별관이 저런가? 싶으니까 저도 사실 마음이 좀 떠나더라고요. 네, 그럼요. 네. 네, 당연히 그렇죠. 네. 이게
아이고 또 괜찮습니다. 오디오가 많네. 항상 관계없습니다. 패널이 항상 우선이다. 이게 어저께 이제 발언이 있었죠. 그리고 커뮤니티가 이제 출렁거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오전 뉴스들이 나오고 이제 오전 종편들이 따라 붙습니다. 이 과정까지 이렇게 폭발적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커뮤니티도 맞아, 사실은 맞아. 이준석 내가 뭘 잘못했냐. 그리고 펜코 등 누리웹 등 남초 사이트가 쫙 총 진군을 해줍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막 방어를 해줍니다. 네네. 그런 와중에서 오늘 아침 딱 넘어갔는데 임계점을 딱 넘어서는 순간이 뭐 보수 진보 가릴 것 없고 어떤 커뮤니티 따질 것 없고 시민단체 커뮤니티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여러 커뮤니티에서 전부 다 이준석 얘기만 해요. 맞아, 맞아. 그리고 뭐 고발하겠다 뭐 한다 이렇게 이건 진영이 아니거든요. 진영에 맞아. 대한 문제.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딱 이게 발화가 되더니 완전히 폭발하기 시작하고 오늘 하루 종일 종편이 이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종편은 철저하게 조회수 위주로 가거든요. 실시간 조회수로 그냥 결정이 되는데 보다 더한 야. 가지 아니 없어요 지금. 나오는데 그러면 이 종편을 가시면 알겠지만 이게 그 PD들에는 다 모든 그 화면이 다 나오고 네네. 실시간 조회수가 나오거든요. 그럼 딴 데 무슨 얘기 하는지 체크하면서 야, 딴 거 하지 마. 이것만 해. 다 뒤덮어. 저쪽 조회수 많이 나와. 그러면 점점 이게 프라이밍 효과, 아니, 그렇죠. 점화돼서 그렇죠. 점점 그렇지, 불길이 되는 맞습니다. 효과입니다. 스노볼 그러면 효과가. 이따가 할 얘기 중에 잠깐만 또 얘기하면 이준석이 지금부터 유세장에 못 갑니다. 유세장에 가면 아, 그래. 그냥 어마어마한 그래. 항의 소리가 나올 텐데 아, 그럴 수 사람들을 있겠구나. 어떻게 만나? 학식 못 가요. 여학생들이 그 앞에 앉겠어요. 학식 맞네. 학식 릴레이 못해요. 학식 못 간다. 앞에서 예를 들어 우리 먹을 예지 수 있는 다람쥐 같은 저 사람 같으면 만나서 난리 났을 저 텐데. 욕해요. 젓가락 드는 장면 생각해보세요. 젓가락 놓고 이준석이 젓가락을 들어. 야, 이게 진짜 그러니까 제가 완전 히트다. 아까 야. 처음 시작하려는 말에 오다운 말이 이거였어요. 이 대박이다 이거. 유세 현장에서 여성들은 만날 수가 없다 이제. 음. 그게 이제 그 다음 얘기고 더 궁금하시면 확실히 좋아요 구독 지금 누르시면 됩니다. 아니 학식에 젓가락 들었다. 네. 야, 이거. 그래요. 저 같아도 그러네. 앞에 있으면 욕할 거예요. 진짜로. 아니 우리 네. 예지점 식판 던질 것 같아. 진짜 학식 유세는 끝이네. 그러니까 완전 진짜 야. 학식이 끝났네. 야, 이게 우리 우리 박수 한번 평론가님께 우리 종건당 박수 한번. 진짜. 좋아요. 구독. 고맙습니다. 아니 네. 지금 이제 여러분들 저희가 대박 동볼 찼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티키타카에서도 저희가 첫 번째 스타트가 이거 젓가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관심사다라는 얘기 말씀드리고 있고. 야, 진짜 학식은 끝났네. 최영옥님께서 포크 들겠네. 그리고 학시가 바로 나오네. 맞아요. 학시가. 네, 누구랑 밥을 못 먹는 겁니다. 이거 먹으면 포크를 네. 들어야 되는. 아니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진짜 저희가 그러네. 지금 오늘부터 시작하고 우리 있는 이정은 진짜 패널님. 네, 진짜 오늘부터 시작하고 있는 티키타카 일일 동태조사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조사에 참여해주고 계시는데요. 총 지금 몇 대 몇이에요? 지금 1990명, 지금 93명, 네까지 지금 참여를 해주셨고요. 아, 단일화 한다가 29%, 많구나. 완주 생각보다. 한다가 71%. 네. 단일화에도 아주 많은 지켜보겠습니다. 분들이 네. 표를 주고 네. 계시는구나. 근데 이건 네. 약간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이젠 단일화 필요 없으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아니, 마라. 저는 그래서 이렇게. 예. 저는 이준석의 영향도 클 것 같아.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상황이다. 끝까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리가. 좋습니다. 네, 예, 그럼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